여전히 떨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복잡한 장 상황 속에서도 새해 첫날부터 저에게 후원을 주신 윤혜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혜원님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올해 대박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보면서 첫 번째 소식, 미국 및 서방 국가는 오늘이 1월 1일이죠.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전부 다 축제 분위기인데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태자로 시작하는 그 단어 발음을 할 경우 유튜브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네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틀 전에 멕시코 국경을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었던 불법 이민자 중에 한 명이 트럭을 몰고 뉴올리언즈 중심가에 돌진을 하게 되면서 10명이 사망, 그리고 35명 이상이 지금 현재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해당 불법 이민자는 트럭을 몰고 돌진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진하면서 총질까지 해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살이 되었고요. 관련된 현장 사진들이 올라왔으나 너무 잔인한 관계로 공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인재입니다. 바이든 정권과 미국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다가 무분별하게 불법 이민자들을 들여오지 않았다면 희생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축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한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한 상황이었었더라면 영향을 받았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4,000달러를 회복이라고 해줘야 되나요? 그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1월 암호화폐 시장이 좀 괜찮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어제 예고를 드렸다시피 마이클 셀러는 플로리다 비치에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기념 파티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 파티를 위해서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주기영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해가지고 마이클 셀러와 함께 사진을 찍은 주기영 대표. 프로필 사진과는 약간 다른 이미지이긴 한데, 자, 왠지 갑부 같은 그런 포스를 풍기고 있죠. 마이클 셀러 옆에서 멋지게 사진을 한 방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파티에는 메타플래닛 역시 초청을 받았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아주고 있는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으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따라하게 될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미국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과연 미국 정치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받아들이는데 찬성을 하게 될 것인가? 자, 또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민와일의 공동 창업자 잭 타운샌드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중국이 글로벌 통화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장기적인 양아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금융기술이 이웃 국가와 주요 동맹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고려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자국 금융기술과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 두 번째로는 바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압수된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다가 도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권도용이를 잘 털기만 한다면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보유한 비트코인을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시대의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고 중국의 금융 전략에 대응할 강력한 도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한다면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주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또 위기 상황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지속되게 된다면 4년 후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는 때까지 미국의 빚은 51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 지출을 자르려고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51조 상당까지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전체 세수의 막 3분의 1 정도가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나가고 있는데 51조가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수가 이자를 지급하는데 나가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다음 4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유튜브의 라이벌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 럼블의 창업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입을 지불할 때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럼블, 제가 영상을 럼블에 올리면은 누가 시청을 해줄까요? 아직까지는 유튜브에 비해가지고 너무 덩치가 작아가지고 앞으로의 많은 성장이 필요한 럼블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럼블이 한국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트위치 같은 경우도 망 사용료 때문에 혀를 내두르면서 나갔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럼블은 한국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다음으로 2024년도죠. 2024년도 마지막 날 비트코인 현물 ETF 마지막 날은 다행히도 자금 유입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그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530만 달러. 그리고 또한 안타깝게도 블랙락에서는 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235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룸버그로부터 ETF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출시였다라고 찬사를 받은 만큼 올해 지속적으로 자금이 쭉쭉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앤서니 스크라무치 같은 경우는 올해 비트코인 공급 쇼크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공급 쇼크가 오려면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다음으로 해서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도 최근 인터뷰에서 똑같이 올해 비트코인 2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2029년도까지는 금 시총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자산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예상보다 빠르게 100만 달러까지 그리고 85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코인베이스 주식 가격이 올해 들어가지고 2배로 뛰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예측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다가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가 보고 있는 프랙탈을 안정적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96,5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만 있다라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자리 이상까지 오르기만 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쉬 크립토 분석가가 보고 있는 또 다른 프랙탈입니다. 2023년도 4년도와 지금 현재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흐름이 꽤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프랙탈대로 정확하게 따라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88,500달러 선까지 한번 쑥 내렸다가 그때부터 개떡상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과연 비트코인은 단기 저점을 찍었을까요? 찍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어제 비트코인 연봉 및 월봉을 마감했는데요. 월봉에서 좋지 않은 캔들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슈팅 스타 캔들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지금 단기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MM 크립토, 유명 유튜버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어제 마이클 세일러의 파티에 초청을 받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 거의 시즌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다를 다시 한번 외치게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규모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 및 패턴을 완벽하게 깼다가 다시 말아 올렸었던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쭉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물론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트 소식들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가 본인의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당신이 FTX 채권자라고 친다라면은 만약에 돈을 돌려받았다. 그 돈으로 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알트코인들을 사겠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들에 대한 자금이 반환되기 시작했을 때 알트 시즌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정말 끈덕지게
추가 하락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떨어질 모양새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된다면 토탈2 시총 차트인데요.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도 시총상에서 저항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 다음 상승장의 고점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이더리움이 힘을 좀 내줘야 되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제 현물 ETF 자금 유입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6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으며 블랙락에서의 유출 및 유입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인데 안타깝게도 3년 내내 후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째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올해야말로 뭔가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아베의 설립자였었다라고 하는데요. 디파이 대장 아베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더리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뭔가 한타까리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올해 1분기부터 진행되는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따라 가지고 이더리움 고유 개인 지갑이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작용될 수 있으며 스마트 월렛을 확장하고 사용자 경험 및 보안을 향상시킬 것이며 또한 블롭 스페이스 도입으로 컨센서스 레이어를 통해 블롭의 한계를 탄력적으로다가 조정해가지고 이더리움의 데이터 가용 확장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베리데이터의 요구 물량 이전까지는 32개 이더리움에 썼는데 이를 2048개로 늘려버리고 또한 스테이킹 비용을 줄이며 월렛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여러가지 개선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해당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더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베 창업자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더리움 좀 가주악. 자, 그리고 아베가 언급이 돼서 말인데요. 핀볼더 같은 경우 지금 알트코인도 숏 포지션에 아베와 하이퍼리퀴드 각각 52%, 51%가 몰려있는데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두 개 알트코인들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두 알트코인들 최근에 플랫폼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대로 스테이킹 관련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발표가 나왔었고 아베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아베 버전 4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온도. 야, 2달러를 뚫으면서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과 흘러내리고 있죠.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온도가 최악의 경우 이 자리 1달러 15센트까지 내려올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1달러 30센트 구간까지 올라와서 지켜줄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떨어지지 말고 지금 지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온도도 올해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얼마 전에 바이낸스의 창업자 짜오 짱펑이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떡상했었던 트라발라의 코인 아바 같은 경우 떡상 이후에 줄기차게 흘러내렸었으나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반등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도 상승했다가 상승분 지금 다 까먹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및 마찬가지로 반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트위터 X가 올해 X머니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CEO가 밝혔습니다. 자, 드디어 X머니 트위터상에서 결제 기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X가 소셜미디어를 넘어가지고 금융과 콘텐츠가 융합된 다기능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도지코인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2025년도 개봉박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신나는 소식들을 기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좀 가지야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